야당 의원의 분노입니다. 뒤에 야당 의원이 누굽니까? 김한규 의원인가요?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뭔가 본인이 겪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최근에 응급실 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좀 꽤 됩니다. 정치인들 분들 중에서도. 들어보겠습니다. 119가 와가지고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이제 일으켜가지고 가는데 응급실에 가려고서 22군데를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저 아버지가 위독하시기 때문에 와봤자 예.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다른 환자 비해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설 응급차를 50만 원을 주고 뺑뺑 돌다가 결국 찾기는 찾았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미 상태가 되게 악화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행히 저희는 그래도 병원을 찾아서 병원에서 돌아가시긴 했는데 뺑뺑이 하는데 요즘은 전화 뺑뺑이라고 하거든요. 병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병원 계속 전화를 해서 병원을 선정을 해야 돼요. 짧게는 뭐 2, 3분 아니면 길게는 한 5분, 6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한두 통 하는 게 아니고 선정될 때까지 하니까 뭐 작게는 몇 통 되지만 많게는 몇십 통씩 하게 되거든요.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도 그렇고 김한규 의원은 본인이 겪은 얘기, 아버지 얘기를 꺼내네요. 저런 일이 있었군요. 그리고 소방 노조 관계자도 진짜 이런 거 전화 뺑뺑이다. 진짜 힘들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다른 사례들 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여기 보면 응급실 뺑뺑이 만삭의 산모들 달리는 구급차 출산. 차 안에서요. 지난 15일 충북 음성에서 새벽에 분만 임박 산모 119 신고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가는 거잖아요. 인근 병원 4곳 문의했는데 병상 부족합니다. 전문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구급차에서 응급분만입니다. 또 있습니다. 최근에 충남 서산이에요. 비슷합니다. 산모가 진통을 느껴서 병원 응급실 찾았는데 응급분만 담당 의사가 없답니다. 다른 병원 가다가 또 구급차 출산입니다. 당시 서산에서 수원까지 이동 중에 분만이었답니다. 수원에서 받아주는 병원이 있어서 글로 가는 중에 분만입니다. 다 위급 상황 아닙니까 이거요 사실은? 급한 상황. 그리고요. 이것도 오늘 뭐 보도 통해서 알려지는데요. 뇌혈전이 의심되는 중학생이 응급실을 갔는데 일단 뭘 찍어보니까 이거 좀 의심스럽다 했는데 뭔가 다른 병원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못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응급실에서 12시간을 대기했답니다. 12시간이요. 근데 결국에는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연락이 됐어요. 근데 거의 12시간이면 날짜가 바뀌는 셈이잖아요. 외래로 갔답니다. 외래로. 이준우 의원. 지금 보면은요, 이른바 좀 정치인들 사례잖아요. 글쎄, 이게 뭐 제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인들도 저런 걸 겪는 상황이라면 그냥 일반 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오죽하겠느냐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뺑뺑이 저렇게 뭐 실제 경험하신 분들 얼마나 지금 현재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크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의대 정원을 문제를 풀지 않고 이대로 가면요. 미래에도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뺑뺑이 문제 지금 현재 응급의학 의사가 지금 부족하다 얘기가 옛날부터 나왔었고요. 예. 또 국민 대비 의사의 수가 OECD 기준에 보면 매우 낮다는 것도 이미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의사 늘려야 된다. 그런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불편하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미래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약간 좀 뭐 너무 걱정하실까 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응급실 진료 그다음에 전원 하게 되면 추석 기간 동안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응급 의료진들이 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입원율이 한 80% 정도 가동되고 있다 그래요. 한 20%가 물론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서 좀 더 올려서 90%까지 맞춰서 좀 운영하겠다. 이런 대책까지 세우고 있다는 말씀까지 좀 드립니다. 지금요, 지금 약간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좀 실감하신 분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옛날 같았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응급실이 부족한 게 응급 의사도 부족하지만 최근에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전문이라든가 아니면 전공이라든가 뭔가 인력들이 지금 없어서 이런다 이런 얘기까지 겹쳐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 뭔가 좀 얘기를 하네요. 이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대로 모니터링을 못한 결과가 아닌가. 그 대통령실 그 관계자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하고 같이 응급실 현장을 한번 쭉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기사회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좀 전에 앵커께서 쭉 전해주신 상황은 전부 다 가짜 뉴스인 거죠. 아,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예? 그러면 기자들이 지금 취재해가지고서 보도하는 거는 다 가짜 뉴스인가? 이런 의문을 저는 대통령께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카다브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준호 의원님이 뭐 추석 때 뭐 예. 보너스를 얼마 주고 뭘 하고 그냥 숫자 툭툭툭 던지면 마법처럼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이다.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 마법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미치겠는 거예요. 그 마법의 주문만 외우고 그냥 끝내버리니까. 실제로 자신들의 삶을 보살펴주고 거기에 신경 써주기를 바라는데 예. 다 끝났대요. 200% 줘가지고 잘 될 거야. 잘 돌아가고 있어. 끝. 이게 뭡니까? 이게 인식 차이자 현장과의 괴리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예. 말씀드렸죠. 이준호 의원 예. 말씀드려서.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민주당에서 이런 좀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광우병 그때 사고 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10년 넘게 흘렀습니다. 예. 그때 뇌송송 구멍탁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국민 불안감 조성했습니까? 그거 막느라고 3조 7천억 들었습니다. 예. 또 방사능 물고기, 세슘, 우럭 예. 얘기하면서 이것도 새로운 정보 수정하느라고 또 지금- 1조가 넘었습니다. 지금 그 이런 말씀하시면 식으로 안 되죠. 아니 근데 그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가짜 상황과 전혀 뉴스를 관계도 없고 호도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걸 가짜 지금 뉴스를 그러면은 지금 앵커께서 설명하신 그 기자분들이 취재한 상황이 예. 다 가짜 뉴스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예. 있는 그대로 침착하게 봐야 되지.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 모든 보도 것이고.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갑자기 왜? 예. 그러니까 두 분 얘기 그거 같아요. 지금 이런 응급실에서 제대로 제때 도착하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일부에 국한된 것이냐, 진짜 전체적으로 정말 위기인데 이걸 위기 자꾸 해서 전부 다 위기처럼 보이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정부도 사실은 이런 걸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에 응급실과 관련된 대책을 좀 몇 가지 내놨어요. 거기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죠. 화면에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응급실 대란 정부의 대책 어제 발표된 내용 중에서 몇 가지입니다. 우선 추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인상, 진찰료의 인상. 그다음에 추석 연휴 당직 병원 4천 곳 운영. 그러니까 정부가 좀 관리하겠다는 거고요. 군병원과 공공의료기관, 특성화 병원별 비상진료체계 집중 운영 등등.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는데 핵심은 이렇게 좀 꼽히고 있습니다. 전석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예. 옛날에 저 기사를 쭉 검색해봤더니 예. 옛날에도 그 응급실 뺑뺑이 하다가 사고 난 거 많아요. 그렇죠. 그 전에도 뭐 사례들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게 옛날에도 산부인 그러니까 병원을 가다가 출산한 경우도 있어요. 예. 이거는 근본적으로 저는 지금 이제 그 파업 어떻게 보면 전공의들 예. 이 이전에도 계속 문제가 됐는데 저는 119 구급차하고 병원하고 그 응급실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예. 병실이 몇 개 여유가 있고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거는 이번에 그 파업을 떠나서 예. 장기적인 과제고요. 예. 저도 기본적으로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예. 저도 위기 인정해요. 예. 근데 대안이 뭐예요? 그럼 위기니까 그만 의사들 돌아오게 그냥 백자 씌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 명도 안 받겠다는데. 저만은 이러면요. 이번에 백지화되면 영원히 앞으로 갈수록 이게 더 고령화되면서 그러면 이게 뺑뺑이 영원히 그래 됩니다. 예. 이번에 어떻게든 고비를 돌파해야 됩니다. 예. 비행기가 난기류가 있어요. 돌아갈 수는 없어요. 앞으로 이게 돌파해야 됩니다. 그게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예. 그래야지 이게 이번에는 위기가 있더라도 앞으로 이게 몇십 년 의료 계획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윤기호 소장님은 어제 정부의 대책 좀 어떻게 평가하시죠? 이상과 원칙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에서 당장에 닥치는 어려움도 풀어나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게 현실론이에요. 전임 정부들은 용감하지 않아서 그걸 못했겠습니까? 좌고우면해서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런 상태로 가면 저는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 아마
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한번 보십시오. 여야 대표 간에 만나서 아까 의정 갈등이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의료 대란이라고 그랬나요?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저는 반드시 논의를 해야 되는 의제가 있고 예. 해도 소용이 없는 의제가 있다고 봐요. 예. 이를테면 대학 정원 문제를 여야 대표 간에 둘이 합의한다고 그게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내년에 1,500명이 아니라 400명을 합시다라고 여야 간에 그걸 제안을 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과 복지부가 그걸 받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당장 코앞에 닥쳐 있는 응급실 대란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예. 훨씬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부문별 수가 조정이라는 거. 예. 이건 건강보험공단의 한정된 재원을 어느 쪽에 더 단가를 높게 쳐줘서 많이 주느냐. 이건 끊임없는 고민이고 끊임없는 논란거리였거든요. 예. 왜 못했느냐. 의사들 간에 아니면 직역들 간에 자기 걸 뺏기기 싫어서. 근데 그 악역을 아무도 안 맡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당연했고 그런 걸 이번 기회에 그러면 조금 더 과감하게 왜 진작하지 못했을까? 예. 내과, 외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에 가까운 곳들은 수가를 진작에 왜 조정을 더 파격적으로 못 해줬을까? 이런 거를 왜 뒷북을 이제서 치고 왜 이제서 추석 코앞에 예. 무정부 상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공허할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 김성희 평론가. 자꾸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너무 극단적으로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오늘 유감인데요. 자, 이 현재 상황에서 1,500명 아니면 0명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대통령께서 꼼꼼히 따져가지고 2,0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국민들이 꼼꼼히 따져서 2,000명이라는 근거를 다 보고 그거에 공감을 느끼잖아요.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줄 겁니다. 저 의사 증원 저 지지합니다. 지지하는데 2,000명 고집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전 정부에서 논의된 숫자들이 우리 알잖아요. 기자들도 알고 저희도 들어서 알잖아요. 그게 500에서 600명 수준이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의사들이 0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강성들만 예. 그러는 거예요. 제 주변의 의사들 저도 꽤 알지만 문재인 정부 지금 이게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됐던 수준으로 복원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해서 1명, 2명 공감과 지지를 모아가야죠. 이준우 의원. 의대 정원 1년 유예가 예. 절대 안 된다. 그 이유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의료 계획이 안 되는 게 되기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1년 유예하면 2027년이거든요. 예. 그때 되면 대선 전국입니다. 대선 전국 때 어느 후보가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세운 의료 계획을 완성하겠다, 이어가겠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의사 집단들이 또 파업하겠다고 들고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걸로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과 전국이 물리기 때문에 예. 1년 유예가 절대 안 된다는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만 추가할게요. 대학 예. 입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미 의대 정원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면 정부가 2,000명을 고집했잖아요. 이 고집하면서 왜 다른 대책까지도 같이 마련을 못하고 이렇게 우왕좌왕되느냐. 바로 그 점을 국민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추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흔히 말하는 무대뽀 아니에요?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밀어붙였더니 이렇게 응급실 대란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뒤늦게 또 땜질로 할 거단 말이에요. 이래서 무정부 상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치열하게 의견들을 교환해 주셨어요. 아무튼 이런 토론 많이들 이루어져서 뭔가 합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요.